여러분 안녕하세요. 뷰티 카운셀러 해니알입니다. 오늘은 시기가 시기인 만큼 선크림 고르는데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선크림 리뷰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다 발라놓은 선크림이 길게는 몇 년째 혹은 짧게는 두세 달 동안 유명한 제품들부터 싹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리뷰를 남기는 거니까 믿고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외의 제품들도 궁금증에 제가 진짜 많이 사봐서 유명하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이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중에 추려 제가 생각했을 때 한 이 정도면 추천해드려도 되겠다 싶은 것들 5가지만 꼽아왔으니까요. 이 영상 참고하고 취향에 맞는 선크림 선택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선크림 리뷰 영상 들어갑니다. 자, 일단 내 피부에 맞는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하기에 앞서서 무기자차란 뭔지, 유기자차란 뭔지 이걸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무기자차 같은 경우는 징크 옥사이드 같은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바르자마자 아예 자외선이 물리적으로 튕겨나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 무기자차 선크림을 바르고 나면은 약간 백탁 현상이라고 해서 좀 허여멀건하게 올라오는 것도 있고요. 발림성에 있어서는 유기자차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면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무기자차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써도 되는 선크림 종류가 바로 이 무기자차이거든요. 굉장히 저자극이고 그냥 물로 씻어내고 클렌징만 잘해주면 아예 씻겨 내려가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피부가 민감하거나 예민한 저처럼 그러신 분들이 채택하면 좋은 선크림이 바로 무기자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기자차 같은 경우는 그 대신 무기자차와 조금 다르게 발림성이 굉장히 좋아서 화장할 때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특히 이제 나는 발림성이나 사용감이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이 채택을 많이 해주시는 게 바로 이 유기자차이기도 합니다. 이 유기자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합성 성분으로 자외선을 흡수시켜서 열을 발산하기 때문에 그 발산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이런 다른 성분들 때문에 피부가 자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피부가 예민하거나 민감하신 분들은 이렇게 무기자차 선택을 해주시면 더 편안하게 써보실 수가 있고요. 눈시림도 조금 방지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피부가 예민하고 이제 눈도 굉장히 예민하다 보니까 대부분 테스트하다가 탈락시킨 거를 막 제외하고 엑기스만 뽑다 보니 이렇게 무기자차 선크림들이 조금 많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선택한 단 하나의 정말 완전 강력 추천하는 유기자차 선크림 제품도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토리든의 다이브인 무기자차 마일드 선크림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토리든 하면은 좀 제품 브랜드에 대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선택하고 써보게 된 제품이기도 하고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느 한 브랜드의 제품이 좀 마음에 들면 꽂히면 이거저거 막 사서 많이 써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두세 달 전에 사가지고 좀 꾸준히 써온 아이템인데요. 사용하면서 무난하게 쓰기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온 아이템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토리든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수분, 촉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수분감이 촉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감도 세미글로우하게 반짝이는 그런 마무리감을 갖고 있는 제품이기도 해요. 안쪽에 이제 10종의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수분 이런 거에 조금 포커스를 맞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뭔가 수분 막이 형성이 되면서 굉장히 발림성도 좋았던 제품입니다. 나는 무기자차 좀 순한 거 원하고요. 그 다음에 좀 발림성 좋은 거 원해요 하시면 요거 선택하시면 무난하게 잘 써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악건성이잖아요. 정말 악건성이어서 그런지 요 겨울철 그 다음에 이런 환절기에 쓰기에 약간 건조한 느낌이 얘도 살짝쿵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발라보면서 느낀 건 내 피부가 진짜 악건성이긴 악건성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냥 일반 건성이신 분들이거나 뭐 중복합성 이러신 분들은 무난하게 써보실 수 있는 제품이라 얘도 추천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케어놀로즈의 토닝 라이트업 리페어 선크림입니다. 얘도 자외선 차단 지수 국내 최고 지수로 SPF 50뿔, PA 4뿔까지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이번 선크림 리뷰를 할 때 조금 다양성을 주기 위해서 다양한 제품들, 좀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제품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솔직히 이제 파데 프리 메이크업을 하시거나 조금 톤업 기능을 원하신다 하시면은 무난하게 좀 잘 써보실 수 있는 제품 같아서 가지고 나온 제품입니다.
제가 이 제품 같은 경우 써보게 된 계기가 뭐냐면 한 3달 전쯤 그 케어놀로제 리블 오일을 홈쇼핑에서 론칭하게 됐어요. 이 리블 오일도 진짜 좋아가지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좀 쓰고 있는 제품이기도 한데, 무튼 이제 그걸 론칭하기 전에 그 이민석 테마 피부가 가가지고 좀 관리를 미리 한번 받아보고 감동 느껴봐라 해서 이제 거기에 가게 된 거죠. 근데 가게 됐는데 마무리로 이 크림을 딱 발라줬거든요. 이 선크림, 토너 선크림 발라줬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관리해주신 언니들한테 물어봤어요. 케어놀로지 제품들 중에서 우리 여기 관리쌤들이 가장 많이 사는 게 뭐냐, 직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템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뭐 리블 오일도 너무 좋아하고 이것도 좋아하지만 가장 많이 사서 돈 주고 쓰는 제품이 지금 보시는 케어놀로지의 토닉 라이트업 리페어 선크림, 요 톤업 선크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그런 거 하고서 써봤더니 이게 약간 톤이 굉장히 맑고 예쁘더라고요. 요 톤업 선크림 같은 경우는 뭔가 과하지 않게 화사하게 밝혀주면서 두텁지도 않았고요. 그 화사한 느낌이 꾸준하게 오래 갔던 제품이어서 되게 만족하면서 저도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무기자차 선크림이어서 예민한 피부이신 분들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바를 때는 하얗지만 흡수되고 나면 뻑뻑한 느낌이 없는 편이라 그 사용감에 있어서도 너무 만족하면서 쓴 제품이기도 해요. 피부 무자극 테스트도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베이스 겸용으로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요.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자외선 차단만 되는 게 아니라 안쪽에 광노화 케어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더블 토닝이라고 해서 이중으로 관리가 되는 제품이어서 뭔가 피부가 굉장히 뽀얘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얘도 역시나 악건성인 저에게 겨울철 그다음 요 환절기를 버티기엔 살짝쿵 뭔가 끝에 시간이 지나면서 메마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저처럼 악건성이신 분들은 베이스 안쪽에 기초 단계를 촉촉하게 얹어주신 다음에 마무리로 발라주시는 거를 추천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세 번째 제품은요. 테스트할 때까지는 계속 얘가 유기자차인 줄 알았어요. 그만큼 발림성이 너무 좋아서 유기자차인 줄 알고 있다가 제품을 공부하다 보니까 무기자차였던 이 제품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바로 폴라초이스의 리지스트 슈퍼라이트 데일리 링클 디펜스 SPF 30입니다. 이 선크림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오늘 소개해드릴까 말까 마지막까지 조금 고민했던 제품이기도 해요. 왜냐면 얘는 진짜 발림성이 있어서 제가 써본 무기자차 선크림 중에서 제일 좋았던 제품인데, 이게 가만 보니까 발림성이 좋은 이유가 SPF 30의 PA가 없기 때문에 발림성이 좋은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바르면 약간 틴티드 로션 같이 살짝 톤 보정이 되는 그런 제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피부도 예쁘게 약간 톤이 보정이 되면서 뭔가 허옇게 백탁이 없는 무기자차 선크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림성이 너무 좋아서요. 그냥 화장 궁합도 너무 좋고, 혹은 요즘에 파운데이션 프리라고 파운데이션 없이 가볍게 화장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거 단독으로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SPF 30에 그 PA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여름철에 정말 자외선이 셀 때는 이거 잠시 내려두고 다른 걸 쓰시는 거를 추천해드린다. 진짜 강력한 그런 선이 있을 때는 강력하게 막아주는 거, 그런 거를 채택해서 쓰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선크림은 지금 리뷰한 선크림 중에서 유일무이하게 선택한 유기자차 선크림입니다. 바로 히스토랩의 센서티브 스킨 선블럭 포에버 플러스라는 제품이에요. 얘는 주의하셔야 될 점이 히스토랩 가면 선크림 타입이 있고 에센스 타입이 있는데, 크림 사지 마시고 에센스 타입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잘 구별해보고 사시는 거 추천해드리고, 제가 하단 링크에다가 이거 설명란에 올려드릴게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표면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성이라 유기자차 선크림을 쓰면 눈이 정말 따갑다거나 혹은 이제 피부가 뭔가 트러블이 난다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 유기자차 선크림은 제가 피부과에서 쭉 써왔던 제품이어서 좀 믿고 선택을 하면서 오랫동안 써온 제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유기자차 선크림 중에서 좀 순하면서 피부 재생 효과에도 탁월한 제품이 없을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가지고 온 유일무이한 민감성 피부에도 딱 맞는 유기자차 선크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연 유기자차 선크림답게 발림성이나 사용감에 있어서는 최고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 에센스 제형으로 싹 흡수가 되면서 안쪽에서는 굉장히 촉촉한데 되게 산뜻한 제형감이에요. 근데 보통 이러면 악건성인 저에게 너무너무 건조해야 되거든요. 근데 악건성인 저에게 있어서도 건조함 없이 메마름 현상 없이 좀 촉촉하게 유지됐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얘는 파운데이션이나 화장을 올렸을 때도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 제품이었어서 사용감이면 사용감, 성분이면 성분 다 따졌을 때 단연코 단 하나 최고의 유기자차 선크림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조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SPF 50에 PA 3풀 정도로 들어가 있어서 자외선 차단지수 국내 최고 지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충분히 여름철에 강력한 햇빛 아래 버틸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들고 나온 제품이기도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특히 병원이나 피부과 같은 데서 진짜 빡세게 시술하고 난 다음에도 충분히 발라주는 선크림이기도 합니다. 보통 시술하고 나서 선크림 잘못 바르면 정말 막 트러블 대잔치 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안쪽에 특허받은 재생 독자 물질이 들어가 있어서 좀 진정에도 탁월하고 재생하는데도 좀 탁월해서 그런 애프터 시술용으로 포커스 맞춰서 나온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히스토롭 제품들은 진짜 제품력들이 다 괜찮아가지고 제가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브랜드 덕질 영상으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얘도 제가 선택한 다나나 유기자차 선크림만큼 진짜 유기자차 중에서 제대로 된 거 없을까? 순한 거 없을까? 찾으신다면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데뷔를 장식할 아이템, 제 N년차 찐템 거의 한 3, 4년간 써온 것 같은데 바로 디어달리아 선크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디어달리아 선크림도 무기자차 선크림이고요. SPF 50불에 PA 4불로 들어가 있어서 자외선 차단지수 국내 최고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디어달리아 선크림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예뻐 보이고 싶어서 생얼인데도 너 참 얼굴 예쁘다. 왜 이렇게 너 피부가 좋아 보여? 너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 뭐 발랐길래 이렇게 좋아? 이 소리 들으려고 바르는 선크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CJ온스타일에서 뷰티쇼 호스트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미팅을 갈 때건 어디를 갈 때건 뭐 약간 좋은 피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제 나름대로의 명함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눈, 코, 입은 몰라도 제가 진짜 피부 표현에 있어서는 얘는 꼭 발라주고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약간 톤업이 되는 선크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통 다른 톤업 선크림 제가 앞서 리뷰한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좀 몇 시간 안 돼서 그 톤업의 느낌이 좀 쫙 떨어진다면 얘는 그 톤업의 느낌이 조금 오랫동안 유지되는 제품이기도 해요. 그리고 발림성도 무기자차라서 그런지 조금 띡하게 발리는 느낌, 되직하게 발리는 느낌은 있지만 뭐 이게 너무 뻑뻑하다거나 건조하다거나 그런 느낌이 단 1도 없습니다. 실은 제가 얘 같은 경우는 예뻐 보이기도 예뻐 보이는 거고 악건성인 저에게 제 피부 타입에 너무 잘 맞는 제품이라서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제품이기도 하고 겨울철 이런 건조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얘도 메이크업 베이스처럼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발라주셔도 좋고요. 파운데이션 없이 화장하고 그냥 컨실러로만 톡톡 잡티만 가려주셔도 이걸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부가 굳이 막 가릴 게 많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평소에 이것만 써주셔도 정말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피부 표현이 약간 윤광이 막 벤질벤질하게 나면서 그 모공 사이사이에 이런 느낌이 뭔가 프라이머로 싹 감싼 느낌이 들어서 아무튼 진짜 기가 막히게 생얼 같은데 피부는 굉장히 예뻐 보이는, 굉장히 윤광이 촤르르 흘러 보이는 비싸고 고급진 피부 표현이 되는 제품입니다. 갑자기 다른 제품 리뷰할 때와 다르게 톤이 올라갔죠? 제 찐템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 전부터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실은 이 자외선 차단제 리뷰를 하기 위해서 좀 아껴놨다가 오늘 푼 제품이에요. 여기까지 제가 진짜 써보고 정말 찐으로 괜찮다 싶은 자외선 차단제 5개 조금 리뷰를 해봤고요. 이 이외에도 정말 수많은 제품들을 테스트해봤지만 다 탈락하고 이것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라는 게 그래요. 이제 사람마다 원하는 그런 타입도 다 다르고요. 사람마다 선호하는 제형, 사람마다 선호하는 성분, 뭐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나에게 맞는 타입으로 선택해서 가시면 훨씬 더 만족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 다양하게 리뷰를 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꾸준히 테스트를 해보고 조금 이거는 소개드리면 너무 좋겠다 하는 꿀템들 가지고 와서 제대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많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해니알 소문 많이 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